오늘은 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심리학 박사님이 되어줄래? 알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배우자의 바람이라는 걸 주제로 너한테 한 30가지의 흥미로운 질문을 하려고 해. 이에 대해서 너가 성실하게 답변해주면 좋겠어. 네, 물론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람을 정의할 때 심리학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심리학적으로 배우자의 바람을 정의할 때 중요한 요인들은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요소들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정서적 연결. 외부인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때. 2. 신체적 친밀감. 성적 혹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 3. 심리적 배신감. 상대방이 신뢰를 깨고 숨기려는 행동을 보일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 사람마다 이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적 불만족.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이나 애정을 받지 못할 때. 2. 신체적 불만족.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3. 새로움과 흥분.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추구할 때. 4. 자아 확인. 자신이 매력적이고 원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을 때. 관계 문제. 갈등, 의사소통 부족 또는 관계의 질이 저하될 때. 6. 기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질 때. 각 사람마다 바람을 피우는 동기는 다를 수 있으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주된 심리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일어나는 주된 심리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불만족. 현재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신체적 불만족.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성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3. 새로움과 흥분. 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과 모험을 찾고 싶을 때. 4. 자아 확인. 자신의 매력이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 5. 관계 문제. 관계에서 갈등, 소통 부족, 신뢰 상실 등 문제가 있을 때. 6. 개인적 성향.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정함.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외부에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 2. 충동적 성향.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쉽게 휩쓸리는 성향. 감정적 거리감.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4. 새로움과 흥분을 추구. 일상적인 것에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 성향. 5. 도덕적 유연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기준이 낮거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경우. 불만과 좌절. 현재 관계나 삶에 대한 불만족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성적 욕구가 강함. 성적 충족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바람을 피우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며 개인마다 상황과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자존감 사이에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람과 자존감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람을 통해 자신의 매력이나 중요성을 재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죄책감이나 불안으로 인해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 바람의 유혹에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람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심리적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을
바람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심리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 서로의 감정, 욕구, 불만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줄입니다. 2. 정서적 유대 강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의 감정을 지지하며 정서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3. 신체적 친밀감 유지. 성적인 친밀감을 유지하고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며 만족을 추구합니다. 4.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적용합니다. 5. 관계의 새로움 유지.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6. 자기 이해와 성장.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성장합니다. 7. 전문가의 도움. 관계 문제나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관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바람의 유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양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주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적 부조화. 자신의 행동과 도덕적 기충실을 맞추기 위해 합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식으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2. 심리적 분리. 두 관계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역할과 감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애인으로 행동합니다. 3. 감정적 전이. 현재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나 흥분을 외부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4. 부정.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각성을 축소합니다. 자기 확인. 외부 관계를 통해 자신이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6. 위험 추구. 금지된 행위로 인한 긴장감과 흥분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 회피. 현재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피하려고 외부 관계에 몰입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바람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차이가 바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문화적 차이는 바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적 기준. 문화마다 바람에 대한 도덕적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비난하지만 다른 문화는 비교적 관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규범, 바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도가 다릅니다. 특정 문화에서는 바람이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며 강한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역할. 문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기대치가 다르며 이는 바람에 대한 행동과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 관계구조. 일부 문화는 일처다부제 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며 이는 바람의 정의와 수용도에 영향을 줍니다. 5.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행복과 욕구를 중시하여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집단주의 문화는 가족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바람을 더 억제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제재. 바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는지 여부도 문화에 따라 다르며 이는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들은 바람의 빈도,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크게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별에 따라 바람을 피우는 경향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성별에 따라 바람을 피우는 경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문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기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 남성과 여성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신체적 욕구나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정서적 불만족이나 감정적 유대감을 찾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빈도.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바람을 피우는 빈도가 더 높다고 나타났지만 최근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바람 빈도가 비슷해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3. 사회적 인식. 남성과 여성의 바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남성의 바람이 더 용인되거나 덜 비난받는 반면 여성의 바람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응.
바람에 대한 반응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은 배우자의 신체적 바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여성은 배우자의 정서적 바람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패턴일 뿐이며 개인마다 상황과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이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이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 상실증. 바람으로 인해 신뢰가 크게 손상되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상처.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깊은 정서적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불안과 의심. 관계 내에서 불안과 의심이 지속되어 안정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4. 자존감 저하. 바람을 당한 배우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으로 자존감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5. 우울증.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관계의 질 저하. 감정적 거리감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통 문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 해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8. 가족과 사회적 영향.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영향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며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바람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바람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한 소통.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뢰 회복.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3. 책임 인정. 바람을 피운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정적 치유. 상처받은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상담이나 커플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서로의 욕구 이해. 왜 바람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관계에서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관계 재건.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시간과 인내. 용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호 노력. 두 사람이 모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람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바람이 일어난 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바람이 일어난 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한 소통.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책임 인정. 바람을 피운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명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관된 행동.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행동하며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시간과 인내.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커플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재발 방지 노력. 바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관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 감정적 지원. 상처받은 상대방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어려움과 상처를 가져오지만 이를 통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요한 심리적 성장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이해. 바람의 원인과 자신의 감정, 욕구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 자기 인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감정 관리.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관계 기술.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회복력. 큰 상처를 극복하면서 회복력과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 바람의 경험을 극복하고 자신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6. 경계 설정.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정심과 공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바람이 발생하는 주요한 상황적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이 발생하는 주요한 상황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의 불만족. 관계 내에서 정서적, 신체적 혹은 심리적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바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소통의 부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해가 쌓일 때. 3. 기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 예를 들어 출장이나 술자리 등에서 기회가 생길 때. 4. 생활 스트레스. 직장,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때. 권태감. 관계가 일상적이고 지루해져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찾고자 할 때. 6. 사회적 영향. 친구나 동료의 행동이나 사회적 규범이 바람을 용인하거나 부추길 때. 개인적 위기, 중년의 위기, 정체성 혼란 등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기 확인이나 위안이 필요할 때. 성적 욕구. 현재 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를 찾고자 할 때.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바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람과 연애 중독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람과 연애 중독 사이에는 몇 가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끊임없는 새로움 추구. 연애 중독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애나 흥분을 추구하며 이는 바람을 피우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아 확인 욕구. 연애 중독자는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이는 외부 관계를 통해 만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3. 감정적 의존. 연애 중독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충동적 행동. 연애 중독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순간적인 욕구나 감정에 따라 바람을 피우기 쉽습니다. 5. 도파민 탐색. 연애 중독자는 새로운 연애에서 느끼는 도파민 분출을 원하며 이로 인해 계속해서 새로운 연애를 추구하고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6. 불안정한 애착. 연애 중독자는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바람을 피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바람을 피우는 행동과 연애 중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애 중독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바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후 그 죄책감과 후회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람을 피운 후 죄책감과 후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적 기준과의 충돌.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도덕적 기준과 충돌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2.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배우자나 파트너를 배신했다는 인식은 강한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자신이 신뢰를 깨뜨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관계의 손상. 바람으로 인해 현재 관계가 손상되거나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자아 존중감의 저하. 자신의 행동이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5.
감정적 고통, 바람의 결과로 발생하는 감정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슬픔이나 분노, 관계 내의 갈등 등이 후회를 증폭시킵니다. 6. 사회적 비난,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죄책감과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 자신의 행동과 내면의 가치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바람이 가져올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후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바람을 피운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들로 작용합니다. 네, 그리고 바람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다양합니다.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간의 신뢰 상실. 부부 간의 신뢰가 깨져 지속적인 갈등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자녀는 부모의 갈등과 불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정서적 불안정과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가정의 안정성 저하. 바람으로 인해 가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리며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4. 소통의 문제.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는 부모의 바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모델링 효과.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배웁니다. 부모의 바람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행동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바람으로 인해 가족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거나 단절될 수 있으며 가족 내외의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8.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 바람의 경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바람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또 여쭤볼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어 또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와 같은 변명을 합니다. 2. 부정. 바람의 심각성을 부인하거나 자신이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3. 투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4. 회피.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피하고 다른 활동이나 관계에 몰입합니다. 분리. 바람과 현재 관계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역할과 감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배우자로 행동하고 바람 상대와는 애인으로 행동합니다. 퇴행.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퇴행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정서적 둔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둔화시켜 죄책감이나 후회를 덜 느끼려 합니다. 변형. 바람을 흥분이나 모험으로 포장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변형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인 고통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관련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과 관련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의 도움. 상담사나 치료사와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담이나 커플 상담을 통해 치유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직한 소통. 상처받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과 인내.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회복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휴식과 자기 관리에 집중합니다. 5. 감정 처리. 바람으로 인해 생긴 분노, 슬픔,
배신감 등의 감정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의 방법으로 일기 쓰기, 예술 활동, 운동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재건, 현재 관계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뢰를 다시 쌓고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원 네트워크, 가족, 친구, 지지 그룹 등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계 설정,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활동 참여,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람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대화. 정기적으로 서로의 감정, 필요, 욕구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2. 감정 표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긍정적 피드백.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과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갈등 해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경청.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 중에 끼어들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투명성 유지. 서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의심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유 활동.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통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함께 즐거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과 지지.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9. 기대와 경계 설정. 관계에서 서로의 기대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해 대화합니다.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일상적인 스킨십. 신체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며 일상 속에서 자주 스킨십을 나눕니다. 작은 스킨십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은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바람의 유혹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반성하게 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네요. 또 질문을 할게요. 바람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가요? 바람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죄책감과 불안.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우울증. 지속적인 죄책감, 불안, 관계 문제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저하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스트레스. 비밀을 유지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자아 존중감 저하.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혼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정감을 잃고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관계 불안. 바람이 발각될 가능성이나 관계가 끝날 것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게 됩니다. 7. 신뢰 문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신뢰가 손상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8. 사회적 고립. 바람이 발각되거나 소문이 퍼지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소진. 지속적인 비밀 유지와 이중 생활로 인해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10. 미래에 대한 불안. 바람이 관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한 불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람의 심리적 패턴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람의 심리적 패턴을 추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의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 변화 관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더 자주 외출하거나 전화 사용이 늘어나면 바람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2. 감정적 거리감. 파트너가 정서적으로 멀어지거나 대화와 관심이 줄어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 거리감은 바람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3. 비밀 유지와 거짓말. 파트너가 비밀을 유지하거나 작은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모와 행동의 변화.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나 과도한 신경을 쓰는 행동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감소. 이전보다 소통이 줄어들고 대화가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변할 때 이는 바람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6. 일상 패턴의 변화. 일상생활의 패턴이 변하거나 이유 없이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기는 경우. 7. 감정적 반응의 변화. 이전보다 짜증을 많이 내거나 사소한 일에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8. 관계 만족도 저하. 관계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현하거나 갑자기 만족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바람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9. 피하력 증가.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면 이는 바람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10. 기술 사용 패턴 변화. 전화,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의 사용 패턴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비밀스러워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관찰하면서도 이는 의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바람과 성적 만족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바람과 성적 만족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관계 요인들입니다. 1. 성적 불만족. 많은 경우 현재 관계에서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성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적 불만족은 바람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다양성 추구. 일부 사람들은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파트너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바람을 통해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3. 정서적 연결 부족. 성적 만족도는 정서적 연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부족할 경우 성적 만족도도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성적 욕구 차이.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성적 욕구의 차이가 클 경우 한쪽이 성적으로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불만족한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게 될 수 있습니다. 5. 자아 존중감과 성적 매력. 자신의 성적 매력을 확인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성적 탐구와 흥분.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성적 탐구와 흥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현재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적 만족을 찾기 위한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권태감. 장기적인 관계에서 성적 권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요인들은 바람과 성적 만족도 사이에 복잡한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성적 만족도는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 정서적 연결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총 30가지 질문 중에 이제 5가지가 남아있는데요. 계속 질문 드릴게요. 바람이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사회적 학습의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바람이
바람이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사회적 학습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며 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간의 본성, 진화적 관점. 진화 심리학자들은 바람이 인간의 본능적 행동의 일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다수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다양성 추구. 일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경험과 파트너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사회적 학습의 결과, 문화적 영향. 사회와 문화는 바람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바람이 용인되거나 심지어 권장되는 반면 다른 문화에선 엄격히 금지되고 비난받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관습.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통해 배우고 이러한 규범이 바람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자주 목격하면 그 행동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 개인의 성장 관광과 경험도 바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 관계에서의 경험, 미디어의 영향 등이 모두 바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학습의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본능과 진화적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문화적 영향, 개인적 경험 등이 모두 바람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입니다. 네. 그럼 바람이 발생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발생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다양하며 바람을 피우는 사람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죄책감.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기준과 행동이 충돌할 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불안.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바람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흥분.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흥분과 설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도파민 분출로 인한 감정적 고양 상태일 수 있습니다. 4. 외로움. 현재 관계에서 정서적, 신체적 만족을 느끼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을 통해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5. 분노와 좌절. 현재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불만으로 인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6. 자기의심. 바람을 피운 후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기의심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쾌감과 만족. 새로운 관계에서의 성적, 정서적 만족감을 통해 일시적인 쾌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헐, 배신감. 바람을 당한 배우자는 강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가 깨진 데서 비롯됩니다. 슬픔과 우울. 바람을 당한 배우자는 슬픔과 우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혼란. 바람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바람이 발생할 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피운 후에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바람을 피운 후에도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가능성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요인은 관계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사과와 책임. 바람을 피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신뢰 회복,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일관된 행동과 정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신뢰 회복은 관계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처리. 배신감,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상담이나 커플 상담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정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 필요,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상호 노력. 두 사람 모두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인내.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신뢰와 유대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바람의 원인을 이해하고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바람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커플의 상황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바람을 피운 후에 심리적 회복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을 피운 후 심리적 회복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1. 사과와 책임. 바람을 피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2. 개방적 소통. 서로의 감정, 필요,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며 상호 이해를 추구합니다. 3. 감정 처리. 분노, 슬픔, 배신감 등 강한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예술 활동,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상담이나 커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뢰 회복.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관된 행동과 정직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자기 돌봄. 자신의 감정과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욕구 이해. 바람의 원인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서로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지원 네트워크 활용. 가족, 친구, 지지 그룹 등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재건.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10. 시간과 인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회복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바람 이후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람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 것이 있을까요? 바람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여러 가지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동기 이해. 바람의 동기는 단순히 성적 욕구 충족이 아닌 정서적 불만족, 자아 확인,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람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2. 심리적 방어 기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 합리화, 부정, 투사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감정적 고통을 줄이려는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바람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서적 바람의 중요성. 정서적 바람이 신체적 바람만큼이나 중요하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의 부족이 바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성별 차이. 남성과 여성의 바람 동기와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주로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여성은 정서적 불만족으로 인해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
관계 회복 전략. 바람 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 예. 정직한 소통, 신뢰 회복, 전문가의 도움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바람에 대한 태도와 발생 빈도가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바람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7. 트라우마와 회복. 바람이 개인과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바람으로 인한 장기적인 심리적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예방 전략. 바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계 유지 방법을 제안하여 바람의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은 바람의 복잡성과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개인과 관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챗 GPT의 심리학 박사님과 인터뷰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와 함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주제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